오늘은 미국 거품의 시대, 광란의 20년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광란의 20년대는 1920년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1920년대 이전 서양은 서구 열강들의 독립으로 갈등이 심하던 시기였죠. 1914년 사라예보에서 프란츠 대공 부부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세르비아 왕국에 대한 오스트리아 제국의 선전포고로 전쟁까지 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죠. 당시 미국은 1890년대부터 시작된 진보주의 물결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 여론과 함께 노동자의 인권이 대두되던 시기였죠.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국내의 상황 때문에 미국은 여론을 따라 세계대전 초기에는 중립을 유지했죠. 하지만 1917년 독일의 잠수함이 미국의 민간 여객선을 침몰시킨 루시타니아호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협상국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은 1918년 협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이때부터 미국은 전쟁 특수를 발판 삼아 유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초기부터 직접적으로 참전했던 다른 승전국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데 반해 미국은 피해도 적었죠. 이때부터 벌어진 미국과 유럽의 격차는 멈출 줄을 몰랐고 미국은 경제 성장률 9%를 찍으며 유럽 열강들을 대신해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됩니다. 광란의 20년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광란의 20년대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앞에서는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한 방에 역전한 것처럼 묘사했지만 사실 미국의 성공은 세계전쟁 이전부터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빚까지 내면서 성장시킨 제조업 등 미국의 성공 요인은 단순히 전쟁 특수뿐만은 아니었죠. 정확하게는 전쟁이 미국의 성장 가도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전쟁 이후 미국은 돈을 빌리는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는 국가로 탈바꿈합니다. 전쟁 당시 만들어진 군수 공장들은 산업시설이 되어 생산력을 높였고 일이 많아지면서 대규모 고용도 발생했죠. 국민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한동안 소비에 제약이 걸려있던 미국인들은 넉넉해진 돈벌이와 함께 지갑을 열기 시작했죠. 국민들의 소득 증대에 미국 금융도 발맞춰 성장을 시작했고 할부를 비롯한 현대식 소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인들의 삶의 질은 동시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상상조차 힘들 정도로 높았죠. 전기가 안정적으로 보급되었고 라디오나 자동차 같은 고가의 가전제품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전기 공급과 자동차 라디오의 보급은 미국 사회에 있어 정말 큰 의미를 가지죠. 미국의 자동차 보급률 증대에는 포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도입과 조립 라인 구축을 통해 대량 생산이라는 제조업의 혁신을 이루어냈죠. 자동차 양산을 성공시키면서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 T형 포드를 출시했고 T형 포드는 엄청난 판매율을 보이며 광란의 20년대를 상징하는 차가 되었습니다. 1927년까지 판매된 T형 포드만 약 1,500만 대에 달했죠. 자동차의 생산과 보급 증가는 단순히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가 아닌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발달은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재료 생산업, 이를테면 철강업부터 유리공업,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석유산업과 도로공사까지 자동차에 연관된 모든 산업들이 혈관처럼 연결되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일자리도 넘쳐나게 되었죠. 라디오 역시 자동차 못지않게 새로운 산업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라디오 보급률은 거의 한 가구당 하나라고 봐도 될 정도로 높았죠. 라디오는 1세대 방송매체였고 방송매체의 보급의 증가는 사실상 콘텐츠 보급의 증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음악이나 드라마, 예능과 같은 대중문화 산업들은 라디오의 보급과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라디오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자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방송사가 등장했고 이는 곧 광고를 통한 수익 구조의 등장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중문화의 발전이 시작된 것이죠. 자동차와 라디오에 못지않게 아니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발전은 전기 산업의 발전입니다. 전기 생산의 핵심인 화력 발전의 등장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력까지 높였죠. 밤낮 상관없이 빛이 주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편리함의 맛을 본 미국인들은 더욱 새롭고 효과적인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편리함의 욕구는 새로운 상품들의 발명과 발전을 불러왔습니다. 기업들은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 더 작고 편리한 상품을 만들어내려 노력했죠.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전기로 돌아가는 모터입니다. 소형 전기 모터의 등장은 오늘날 익숙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편의를 위한 가전제품을 등장시켰죠. 가전제품은 과거 귀족들의 특권과도 같았던 혜택들을 중산층 안팎의 사람들도 누리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산업의 등장과 발전은 돈을 빠르게 회전시켰고 미국의 경제는 끝을 모르고 성장하기 시작하죠. 미국의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자 유럽의 자본가들은 미국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려드는 자본 때문에라도 미국은 더욱 방대한 금융 시스템을 갖춰야 했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세계의 금융도시 뉴욕 월스트리트죠. 미국 주식 성장에 가장 큰 공을 세운 회사는 라디오 방송국 RCA였습니다. 라디오의 보급률이 막바지로 달려가던 시기 RCA는 라디오 콘텐츠를 거의 독점하고 있었죠. 사실상 라디오라는 말은 RCA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 시장의 발전과 RCA의 라디오 독점,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등장은 RCA 주식의 폭등으로 이어졌죠. 처음 상장되었을 때 1.5달러였던 RCA의 주가는 85.5달러까지 폭등했고 주주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생기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RCA 주식의 성공은 미국인들을 흥분시켰죠. 막대한 돈이 월스트리트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의 주식들이 엄청난 거래량을 달성하며 돈이 돈을 만드는 현대식 자본주의가 구현되었죠. 해외 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나서는 그야말로 미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찰스 린드버그의 항공기가 무사히 대서양을 횡단했고 찰리 채플린은 시계바늘이 되어 바쁘게 움직이는 미국 사회를 묘사했죠. 찰스 린드버그의 무용담은 항공 주식의 폭등으로, 찰리 채플린의 슬랩스틱은 영화 주식의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의 인물을 들었을 뿐이지 이 시기 미국은 각 분야마다 스타가 한 명씩 배출되었죠. 시카고 재즈의 아버지 루이 암스트롱이나 뉴욕 양키스를 미국 대표로 만든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까지 당시 스타들의 이름만으로 영상을 다 채워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심지어 범죄 분야에서도 역대급 인물이 등장하죠. 사기꾼의 대명사인 찰스 폰지가 그 주인공입니다. 폰지는 고액의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아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고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기 기법으로 1년 동안 약 2천만 불을 손에 넣습니다. 폰지 사기라는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액이 말도 안 되게 큰 신종 범죄였던 만큼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이때 생겨난 비슷한 사기 기법을 두고 폰지 사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부동산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만 있어도 부동산은 오름세를 타죠. 미국의 부동산은 사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특히 교통의 발달로 해안가 인근의 건물들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폭등을 넘어 가히 폭발적이었던 곳은 플로리다였죠. 부동산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자 건축계획도 없는 토지를 계약금의 10%로 매매하는 투기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만약 예전 영상인 일본 버블경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말이죠. 돈맛을 본 미국인들에게 진보주의는 이미 구식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10년대는 미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았으니 진보주의 물결이 불었지만 1920년대 거품과 광란 속에서 모두가 잘 사는 미국에게 가난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주의는 맞지 않는 사상이었죠. 진보주의가 힘을 잃었다는 말은 보수주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보수가 큰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유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동시에 금주법을 비롯한 인종 및 성차별의 문제도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니즘의 등장이죠. 아메리카니즘은 미국이 가진 모순과 추악한 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 뒤에서 무수한 인디언의 피가 쏟아지고 자유의 뒤에서 인종차별이 벌어지는 모습들 말이죠. 모두가 쉬쉬할 뿐이지 눈을 돌려 현실을 마주하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과 귀는 미디어에 가려져 있었죠. 이때 금주법이 등장하면서 해외에서 건너온 범죄 조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주법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금주법이 시행되려던 시기 파이브 포인트 갱과 모렐로 패밀리와 함께 시칠리아와 유대계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의 마피아들이 미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마피아의 대부 알카포네의 무용담들도 전부 이때 만들어졌죠. 암투로 자리 잡은 마피아들은 금주법이 시행되자 너도 나도 밀주 산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밀주 사업은 제대로 먹혀들었고 마피아들은 막대한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죠. 같은 시기 전성기를 맞이한 KKK는 폭력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페미니즘도 등장했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느낌의 페미니즘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은 사실상 SNS를 통해 전파된 레디컬 페미니즘이고 당시의 페미니즘은 근본적인 차별에 대항하는 인권운동의 개념이었죠. 1920년대 여성들은 참정의 기회가 없었고 여성에게 결혼은 남성에게 평생 귀속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페미니즘과 여성해방 운동은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는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당시 미국에서 페미니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의 증식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 참여였죠. 설명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20년대의 미국은 말 그대로 미쳐 있었습니다. 엄청난 불을 거머쥐는 사람이 매일매일 쏟아졌고 더럽고 추악한 면들과 모순은 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미국의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겪었던 현대식 자본주의에는 극심한 빈부격차부터 편의성과 효율이 불러온 실업률 증가까지 너무도 많은 허점을 안고 있었죠. 미국이 가진 문제들은 돈이라는 달콤함 뒤에 숨겨진 채 방치되었고 결국 1929년 주식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경제 위기인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호황과 광란의 20년대는 끝이 나죠. 미국의 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한 위대한 개츠비와 대부2를 추천드립니다. 미국 거품의 시대, 광란의 20년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